9월에 구속할 거다. 예, 쌍방울 대북송금 조사 후 병합할 것이다. 예, 센 거죠. 북한에도 불법적으로 돈 보냈죠. 부동산 가지고 아파트 짓는다고 대장동, 백현동 돈 받아 먹었죠. 요거 다 들통나는 거예요. 게다가 조사해보니까 사실관계 모순이 드러났고 이재명이 불성실하게 재판 조사 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될 수뿐이 없다, 이런 상황이고, 민주당은 도와주지 않는데요. 예.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난리치고 일부 친명들이 난리치고 있지만 지금 원내 대표가 이번에 이재명 구속되더라도 방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예. 민주당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한 게 아니구나. 예. 재밌습니다. 예. 난리 나야죠. 망해야죠. 예. 이런 정당, 이런 대표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한 차례로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 부르겠다 이거야. 왜? 뭐 나와도 말이죠. 말도 안 하고 자료만 자기 입장문만 제출하고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과 관련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전날부터 13시간 넘게 진행한 이재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조사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재명이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이득을 몰아준 경위와 위증교사 의혹 등 혐의 전반에 대해서 압축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재명이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30쪽짜리 진술서로 대부분 답변을 가름하면서 일부 질의에는 구술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거의 묵비권이랑 똑같아요. 거의 거짓말만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하고. 자,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내놓은 해명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백현동 사업부지 4단계 용도 상향 조치가 성남시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국토부의 최후 통첩 요구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입장을 조사에서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다 거짓말이에요. 예.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성남 그 백현동 관련 부지가 식품연구원 부지예요. 이 식품연구원 부지를 이제 내놓으면서 용도 변경을 한 거죠. 그럼 용도 변경하면은 식품연구원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식품연구원은 용도 변경에 대한 가치 상승분을 계산하지 않고 땅을 내놨단 말이에요. 예? 자, 이재명이 이 얘기가 다른 거야. 용도 변경의 혜택을 식품연구원이 차지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조사 후에는 용도 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분만 반영 없이 민간 사업자에게 땅을 판 식품연의 배임이다.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의 배임이다. 그러니까 싸게 판 게 배임이다. 나는 잘못 없고 식품연구원이 잘못 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 주장과도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결국 이재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진술이. 너무나 뻔한 내용이에요. 식품연구원이 용도 변경된다는 거 알았으면은 당연히 비싸게 팔았겠죠. 싸게 팔면 배임입니다. 근데 식품연구원은 몰랐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 진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비를 통해서 그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에 돈까지 들어가면서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득금의 절반은 이재명 거라는 거 아닙니까? 200억을 준비해라, 100억은 이재명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로비스트, 이 정바울 회장도 100억 갖고, 그리고 이재명 쪽으로도 100억 주고, 이렇게 다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진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모순된 진술을 하니까 아예 안 되겠다. 이 진술도 아주 거짓말을 하고 또 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도 불성실하고 결국 구속으로 갈 수뿐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검찰은
조사 내용과 증거 관계를 검토해 갖고 9월에 특히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 병합해 갖고 영장 청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이가 다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시에 따라서 했다고. 근데 이재명 이것도 부인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이 백현동 건도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증거인멸이죠. 정황이 보이는 거고 불성실한 태도니까 결국은 구속으로 갈 수뿐이 없는 겁니다. 다만 이 재판부를 믿을 수가 있을지 이게 저는 가장 관건이다. 9월에 영장 청구는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구속이 안 되면 이거 골 때린 겁니다. 그때부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구속되더라도 친명계를 중심으로 사퇴하지 말라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정성호가 그런 발언을 해갖고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이재명 구속은 지금 민주당은 기정사실화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만 이재명이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퇴를 안 하면 좋아요. 옥중 결제하면 더 재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개딸들과 반 이재명계가 격돌하고 거기에 이제 중간에서 문재인이가 야바위꾼처럼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질 할 텐데 뭐 결국 민주당은 내년 총선 앞두고 공천 때문에 개판 5분 전 되는 거죠. 이게 분당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분당으로 서로의 이득이 첨예하지 않습니까? 손해보기 싫은 거죠. 특히나 국회의원들은 공천에 대해서는 목을 매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 되느냐 사람도 아닌 게 되느냐 그런 차원이에요. 공천을 받으면 사람이고 공천을 받지 않으면 사람도 안 되는 거니까 거의 뭐 목숨과도 같은 거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이 사느냐 민주당이 내년에 총선에서 승리하느냐 이거 관심 없어요. 일단은 내가 공천 받고 보겠다 이 싸움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 잘하면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크게.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 문재인 정권이 너무 실정을 많이 해서 국민의힘이 압승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똥바른당 이것 끌어들이면서 유승민 끌어들이고 뭐 통합당 만들어서 선거 치르고 우파 결별하고 서로 싸우고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민주당 상황은 그거보다 더 심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매우 매우 심각합니다. 이건 국민의힘은 통합이었는데 얘네들은 거의 분당으로 가고 있어요. 내년 총선에 다가와서는 거의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굉장히 유리해진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파 결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광훈 목사님의 자유통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이게 뭐 분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상생과 그리고 화합 그리고 서로 각자 잘하는 분야를 가는 거죠. 자유통일당은 우파 대결지, 국민의힘은 중도, 포용 이렇게 가서 나중에 단일화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시너지를 크게 모아서 단일화하면 크게 성공하는 거죠. 그 방식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분열이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훌륭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역에서 많이 이기고 자유통일당은 정당 지지로 20석 이상 최대 50석 확보하면 200석 확보해서 대한민국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가 잘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올드한 국민의힘의 노세한 의원들 이번엔 바꿔주고 애국적이고 참신한 그런 인사들 공천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오래가요. 이재명이 사퇴 안 하면 이거 굉장히 이 내홍이 오래가서 결국은 망할 수뿐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외교, 안보, 경제 잘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갈짓자 행보를 보였으면은 미국과도 멀어지고 중국과도 멀어지고 경제 엉망진창 되는데 지금 잘 중심 잡아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정말 우파 대통합에 좀 더 앞장서고 그리고 정말 쇄신하고 좋은 공천하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보도도 해드렸지만 지금 아주 수상합니다. 수상해. 평양 인근에서 굉음, 비명, 폭발물 테러 정황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박광원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막기 위한 국회 회기 열지 않을 거다. 즉 방탄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방탄하지 않겠다. 이재명 깜빵 가든 말든 국회는 이재명을 보호하는 방탄은 안 하겠다 이거죠.
예, 뭐 잘한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도 8월 임시 국회 회기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이 회기 기간에 이렇게 영장을 치게 되면 또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하기 싫은 거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분열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국회에서 회기 기간에 이재명의 구속 영장을 치더라도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부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재명이 더 크게 상처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광온이는 이거 하지 마라. 영장 실질심사 이거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민주당이 분열된다. 그거죠. 검찰도 무리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이 떠나갔다. 자신을 떠나가고 있다를 확실히 느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민주당은 이재명을 버렸고요. 지금 친 이재명계도 이재명 깜빵 가는 게 확실해지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은 뭐냐? 일단 이재명이 깜빵 가게 되면 당대표가 고리되니까 없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이제 깜빵 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당대회를 이제 열어야죠. 근데 아직 혁신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책임당원 위주의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통과되기 어려울 거예요. 당에서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의 대의원들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는 다시 연장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몇몇 친 이재명 개들이 당대표를 하려고 나올 텐데 그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비이재명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을 슬프게 만드는 점이에요. 비이재명계가 당대표가 되면은 기존에 이제 이재명이 짜놨던 내년 공천안이 다 묵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친 이재명계들은 내년에 이제 공천 받으려고 지금부터 막 준비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현역 의원들도 이재명한테 붙으면 공천 못 받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가 다 떠나는 거예요. 왜? 내년 공천을 위해서. 정치라는 게 냉혹하지 않습니까? 이재명한테 붙어 있으면 이제 공천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재명계가 점점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어제 이재명이 검찰에 갔을 때도 개딸이 200명 뿐이 안 나왔다. 사실 200명 더 나오거든요. 왜냐? 이재명이 살아있으면 이재명계 의원들이 막 이제 나가라고 독려를 할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지지자들 모아가지고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아유 대표님 오늘 저희가 검찰청 앞으로 100명 보냈습니다. 저는 300명 보냈습니다. 민주당에 거의 170명 되는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인원 동원을 하면은 어제 10,000명 나왔어요. 10,000명. 수만 명 나왔어. 근데 어제 200명 나왔다는 거는 진짜 순수한 개딸들만 나온 거예요. 순수한 개딸들. 그러니까 개딸들의 실체를 어제 본 거죠. 몇 명 되지도 않는다. 이게 또 이재명에게 큰 타격을 줬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이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검찰청 앞으로 모이십시오 해갖고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이재명계든 친이재명계든 인원 동원은 안 하는데 굉장히 긴장했다고 해요. 만약 여기에 수만 명이 나오면 이재명이 부활한다. 이재명이 조직이 이렇게 많다. 이게 또 다 민주당 당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당대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긴장을 했는데 200명 뿐이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속된 말로 후다까인 거죠. 자기 이제 패가 다 보인 거야. 이재명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세력도 없구나. 개딸들 똘똘 뭉쳐서 모아봐야 200명 뿐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급속하게 이재명의 힘이 지금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깜빵 가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전당대회가 벌어지고 그리고 비이재명계가 당대표가 되고 공천을 할 텐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게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기대가지고 국민의힘이 안일하게 여권으로서 대통령의 이 국정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좌파 세력들과 싸우면서 말이죠.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이재명 못하는 거 사법 리스크에만 기대 갖고 온 국민의힘이 위기가 된 거야 이게. 이재명의 위기는 국민의힘의 위기예요. 이게. 이재명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 깜빵 가는 건 국민의힘에게는 위기가 왔어요. 민주당은 이제 변화할 거거든. 새로운 당대표가 와갖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대선에서 실패한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살짝 중도 우파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이죠. 국민의힘과 중도층의 이 지지율을 뺏어 먹을 거란 말이에요. 내년 공천에서도 상당 부분 변화된 모습도 보이고 말이죠.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돈봉투 이런 부분들과 다 결별해버리는 거야. 국민의힘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구태한 모습, 올드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뿐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예요. 이재명의 위기가 우리가 기뻐할 일만도 아니에요. 내년 총선을 바라봤을 때는 이재명 체제가 계속 가야지 저렇게. 사법 리스크 끌고 가면서 별 이상한 짓거리를 벌여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날아가면 민주당은 변화와 혁신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얘네들이 또 선거에 있어서는 달인들이에요. 얘네들은 뭐 국가의 안보, 경제, 미래 이런 거 생각 안 해. 오로지 권력 쟁취만을 위해서 싸워온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진짜 본격적인 혁신에 뛰어들어야 돼요. 예?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혁신안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선 의원들 페널티 그리고 당원들 중심의 경선 이거 나쁜 게 아닙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책임당원 위주의 선거를 했잖아요. 100%로. 하나는 해냈어요. 이게 이제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아마 7대 3인 것 같아요. 예, 당원 70, 그 다음에 여론조사 30%. 근데 이거 역선택 방지 조항 꼭 넣어야 됩니다. 예. 일단은 국민의힘도 책임당원 위주의 공천,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을 해야죠. 책임당원 위주의 공천, 그 다음에 또 통합형 공천, 그 다음에 애국자들 공천 이 위주로 가야 되고 중진들도 올드한 사람들은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런 개혁 공천 작업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으면 내년에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폭망합니다. 폭망해. 이제 국민의힘도 바짝 긴장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재명 깜빵 가고 난 뒤에 그 다음 할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별로 없잖아, 솔직히.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혁신 작업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문재인 깜빵 가는 거 이거 준비해야죠. 이번에 뭐 잼버리대 문제도 터지지 않았습니까? 태양광 문제도 하다 흐지부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과 관련된 비리들,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USB 준 거 이거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흐지부지 돼 가고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재명 깜빵하고 난 다음에 다음 목표는 문재인이다. 그래서 문재인의 리스크로 이제 접근하게 되면 또 그게 또 국민의힘이 투쟁력이 살아나면서 내년 총선의 하나의 큰 어젠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위기, 이재명 깜빵 간다. 좋긴 하지만 국민의힘에게는 참 슬픈 일이다. 위기가 또 왔다. 이거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눌러주십시오. 지금 수도권 분위기가 좋질 않아요.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버렸다고. 전광훈 목사님과 각을 세우는 바람에 지지층을 버렸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율이 30% 초반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애국우파 아주 정말 열렬한 분들, 광화문 세력 이분들을 포용하면 국민의힘은 40%에서 45, 50까지는 탄탄하게 갈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잖아. 여러분들은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가. 정말 애국 세력들 이분들 내쫓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전광훈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하면 지지율 안 오른다. 당이 망할 수뿐이 없다. 우리는
전광훈 목사, 광화문 세력 결별하는 것이 중도를 끌어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지네들이 얘기했는데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가는 거지? 중도 왜 못 끌어오는 거지? 전광훈 목사님과 결별하고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안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정치를 하니까 졌다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만 기대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국정개혁이라든가 또 안보 문제, 외교 문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걸 뒷받침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하는 일이 없어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기대죠. 제대로 싸우지 않죠. 여권이라고 자리만 탐내죠. 그러다가 지금 이재명 깜빵하고 나면 이제 뭐 할 거야? 문재인하고도 안 싸울 거야. 제가 이렇게 팁을 줘도 문재인 깜빵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왜? 괜히 또 호남 건드릴까봐 난리치고. 이준석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준석이를 포용해야 된다. 천하람이를 포용해야 된다. 유승민을 포용해야 된다. 이따위 얘기만 하고 있어요. 누가 포용 안 하재요? 네? 누가 포용 안 하재요? 걔네들 다 강북에 노원에 출마시키고 유승민이 수도권 험지로 내보내고 천하람이 호남에서 출마하겠다는데 걔네들 그거 할 수 있게끔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국민의힘이. 좀 뭔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걔네들 어차피 험지로 나간다고 작정한 애들인데 굳이 말이죠. 걔네들 흔들어 갖고 오히려 거꾸로 말이죠. 걔네들이 당을 공격하게 만들고 아예 그럴 바에는 김재원 의원 자르듯이 그냥 팍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말이죠. 예.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그렇다고 뒤로 가려니 절벽이고 예, 정말 한심한 상황이 됐는데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